네, 그러면 저희 옮김과 드림 고전 그리스 문법 14번째 시간이고요. 저번에는 이제 미완료 시제의 기본 개념을 나왔고요. 그래서 시제와 상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렸죠. 좀 어떻게 이해가 가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태를 같이 보지는 못했고 이제 좀 간략하게 보고 나서 조금 어, 이렇게 숙지를 하시도록 제가 권장을 드렸고 오늘 좀 같이 보면서 다시 한번 짚어보죠. 그리고 오늘은 미완료 시제의 구체적인 용법들을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이어서 미래 시제를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미완료 시제를 배우자마자 바로 뭐 그 기세를 몰아서 미래 시제까지 배워서 이제는 과거에 대해서 미완료 시제로는 말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미래 시제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미래 시제는 그래도 미완료 시제에 비해서는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시제랑 어미를 똑같이 쓰거든요. 1차 시제 어미를 쓰기 때문에 아마도 1차 시제 어미가 아직은 미완료 시제보다는 더 익숙하실 테니까 미래 시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연습 문제부터 하면서 이제 복습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은 언제나처럼 1번, 2번을 유진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번 해보겠습니다. 1번 카리티는 여성 단수 역격이고요. 2번 프라그마타는 복수 중성 주격 또는 대격입니다. 네, 그리고 혹격. 뭐 사실 아, 혹격이 될 일은 별로 없긴 합니다만 중성 단 명사니까 혹격이 될 일이 거의 없지만 어쨌든 문법적으로는 가능하죠. 혹격도 가능합니다. 네, 잘 해주셨습니다. 이제 카리띠는 카리스 명사 카리스의 역격 단수 형태고요. 그 다음에 프랑마타는 프랑마 명사의 복수 주격, 대격, 혹격 형태죠. 세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중성이기 때문에 알파로 끝났죠. 자, 그 다음에 3번, 4번 이어서 가볼까요? 3번, 4번 이어서 김민우님. 네, 그, 어, 호두토스, 호돈토스, 그것은 남성 단수 속격으로 했고요. 오돈도스입니다. 그다음에, 오돈도스. 네, 예. 오돈토스. 예. 그다음에, 에, 에포이우멘은, 어, 1인칭 복수 능동태 미완료로 했습니다. 도스는 농태비 완료. 네, 맞습니다. 잘해주셨습니다. 네, 오돈토스는 오두스, 오돈토스 남성 명사고요. 이빨이란 뜻이죠. 그다음에 이제 에포이 우메는 이제 분석을 하면은 사실 이렇게 형성이 된 거죠. 가음이 붙었고 그다음에 뽀이에라는 뽀이에오 동사에 어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멘 이렇게 붙은 거죠. 2차 시제 1인칭 복수도 이제 능동태에서 오멘 똑같기 때문에 이 에를 보고 사실은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뽀이 우멘 여기가 모음 추격이 되면서 우맨이 되는 거죠. 그래서 F 이우맨 하면은 미완료 직설법 능동태 미완료 1인칭 복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당분간은 직설법 아니면 명령법만 보기는 하지만 이제 부정사를 빼면은 서법은 두 개만 보기는 하지만 나중에 가면 이제 접속법, 기구법 또 배우게 되면은 서법도 항상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동사를 분석할 때, 동사 형태 분석할 때 서법, 그다음에 태, 그다음에 시제, 그다음에 인칭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분석하시면 됩니다. 네, 잘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5번, 6번을 그다음에 이재윤님 드리겠습니다. 네. 5번 카리는 카리스의 여성 단수 대격이고, 그다음에 6번의 에곤토는 동사 아고의 미완료 능동태 미완료 중간태 혹은 수동태 직설법 3인칭 복수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카리스 잘해주신 것처럼 대격 단수 형태죠. 그다음에 에곤토는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아고 동사, 아고 동사에서 아에 감이 붙으면은 에따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고에다가 여기에다가 어미가 온또가 붙은 거죠. 온또는 3인칭 복수 중간 수동태 미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직설법 미완료 시제 중간 수동태 3인칭 복수 아고 동사의 직설법 미완료 중간 수동태 3인칭 복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7번부터 9번까지 한번 해볼까요? 9번까지 7, 8, 9번에서 장지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7번 뺀뽀는 에뺀본이 되고요. 티마오는 에티마, 그리고 델로는 에델루멘이 됩니다. 엠뺀뽀, 에뺀뽀니요. 에뺀뽀는 능동태죠. 아, 네, 중간 수동태. 태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아, 그럼 에뺀본토. 본토는 중간태 3인칭 복수. 그요. 1인칭 단수는 어떻게 되죠? 어, 그러면은 오맨인가? 그렇죠. 오맨이죠. 에뺀뽀맨이요. 그렇죠. 에뺀뽀맨이 됩니다. 그래서 뺀뽀 동사 일단 앞에 가음을 붙이고 그럼 에뺀뽀가 되고 이제 끝에 있는 오를 바꿔줘야 되는데 중간태, 중간 수동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는 어미가 시스템이 두 개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시제지만 2차 시제의 어미고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능동태 시스템, 그 다음에 중간 수동태 시스템 이렇게 있어가지고 중간 수동태 쪽 1인칭 단수는 오맨이 붙죠. 그리고 이제 뺨 악센트는 여기 리세시브니까 끝에가 장음이잖아요. 뺨뽀맨 해서 그래서 최대 페널트까지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뺨뽀맨이 되겠죠. 그 다음에 띠마오는 잘 해주셨어요. 이거는 능동태이기 때문에 3인칭 단수 미완료 시제의 어미가 에죠. 그래서 원래는 에띠마에인데 아랑 에가 합쳐지면서 그냥 장음 아가 됩니다. 그리고 에띠마에 상태에서 리세시브를 줬으면은 에띠 여기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에띠마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아는 장음이에요. 표시가 되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델로오도 아까 능동태로 하셨던 것 같아요. 중간 수동태로 다시 해볼까요? 아, 1인칭 복수. 1인칭 복수. 이게 오맨인가요? 아닌데? 오메는 아, 능동태. 오메따. 그렇죠. 오메타가 네, 되죠. 에델로메따. 그렇죠. 에델루메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에 붙고 에델로까지 어미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오메타가 붙는 겁니다. 근데 악센트는 여기 와야겠죠. 오메타니까 세 음절 가면은 최대한 가면은 안테페널트인 오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합쳐질 때 악센트가 어큐트가 될 수밖에 없겠죠. 우메타. 그래서 에델루메타. 네,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많아요. 한 스텝 한 스텝 천천히. 이제 아직은 직설법을 대부분 쓰니까 직설 서법은 많이 고민 안 하셔도 되는데 태가 헷갈릴 수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시스템이 인칭 어미 시스템이 일단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1차 시제, 그 다음에 2차 시제. 1차 시제는 현재 미래에 써요. 그 다음에 2차 시제는 아우리스트 미완료 쪽에 쓸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차 시제, 2차 시대 플러스 해서 또 나오는 거예요. 능동태랑 중간수동태. 이렇게 시스템이 4개가 있다고. 일단은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11번 마지막으로 신보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10번에 테라신, 음, 그리고 11번이 뭐 기간따요. 그렇죠. 기간따가 되겠죠. 테라신 또는 이제 뒤에 다음이 있으면 테라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간따. 기간토스니까 단수 대격은 기간토스 어간을 써서 기간따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잘 해주셨고요.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가서 하나씩 해볼까요? 1번을 다음에 드리미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악시아 포이에마타 휘포 포네론 포이에톤 우 그라페타이. 훌륭한 시들은 저급한 시인들에 의해 쓰여진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은 했는데 네. 그라페타이가 그라마의 단수 역격에 해당되는 건가요? 잠시만요. 다시 뭐라고 하셨죠? 그라페타이가 그라페타이가 뭐에? 그라 그라마였나? 그라마. 네. 그람마. 명사라고 생각하셨군요. 네. 어, 그라페타이, 에따이로 끝나죠. 네네. 그라포 동사의 아, 3인칭 쓰다. 단수형입니다. 3인칭 단수, 이제 중간 수동태 형태죠. 여기서는 아, 수동태, 휘뽀가 수동태. 있으니까요. 쓰여진 것. 네, 쓰여진 것. 쓰여진. 네, 그래서 그라페타이는 이제 그라포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쓰다. 쓰여지지 않았다. 그렇죠. 쓰여지지 쓰여지지 않는다. 않는다. 네, 현재형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의뢰 그렇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시들은 악시아 포이에마타, 가치 있는 시들은 좋은 시들은 이란 뜻이겠죠. 그다음에 휘포 속격 수동태. 이제 수동태를 쓸 때 그 수동태의 행위자를 나타내는 전치사는 휘포를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휘포, 포네론, 포이에, 돈 하면은 포네로스가 이제 저급한 나쁜 이 아가토스나 악시오스의 반대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까코스도 비슷하죠. 그래서 포네로스, 포네론, 포이에톤 하면은 이 저급한 하찮은 시인들에 의해서는 쓰여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요. 그라페타이가 단수형이죠. 근데 이상한 거는 악시아 포이에마타는 복수잖아요. 포이에마가 단수고 포이에마타는 복수잖아요. 근데 단수 동사를 쓰고 있는 거는 사실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예외도 아니고 중성명사는 복수 주어일 때도 단수 명사를 쓰는 게 오히려 일반적이에요. 그렇게 예외도 아니고 둘 다 쓸 수 있고 오히려 비교해 보자면은 단수 쪽이 오히려 좀 일반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복수라는 느낌이 들 때만 복수를 써요. 이게 정말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샌다는 느낌이 있을 때만 복수를 쓰고요. 단수로 쓸 때가 많습니다. 그냥 집합적으로 퉁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2번을 전민규님 드리겠습니다. En mento podemos acudir meta ta trata ek teon en deirene u. 전쟁 중에 우리는 신들로부터 징조를 듣길 바라지만 평화 중에는 아니다. 그렇죠. 네. 여기는 뭐 시제가 다 특별할 거 없습니다. 다 현재형이죠. 블로메타. 그래서 우리는 원한다. 뭐를? 아쿠에인. 이제 듣기를. 따테라따, 따테라따. 그 징조들을 액테온. 신들로부터. 그 신들로부터 오는 그 징조들을 듣기를 원하는데 언제?
N 또 톨레모 전쟁 중이죠. 근데 이거랑 대비해서 N 데일레네가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평화 시엔 평화로울 때에는 우 다음에는 블로메타 똑같이 집어넣으면 됩니다. 원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겠죠. 네, 그렇게 어려울 것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서 3번을 유지수님 혹시 가능하실까요? 돈, 안트로본, 피케, 피포, 투, 다이모노스, 파레케타이, 카이, 윈, 맨, 아가스테, 에스틴, 아우티스, 네, 카케. 사람들의 운명은 신적 존재에 의해 부여되는데, 한때는 좋고, 다른 때에는 나쁘다. 네, 라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잘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주어는 해 튀케죠. 근데 이제 어떤 튀케냐면 돈 안트로폰 사람들의 인간들의 튀케 운명은 운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운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뭐 사실 비슷한 뜻인데 그래서 그거는 휘포 투 다이모노스 여기서도 휘포 속격 나오고 있죠. 그래서 휘포 속격이 파레케타이의 어, 행위자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파레케타이는 지금 수동태로 쓰이고 있습니다. 중간태로도 쓰일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여기는 다이몬 신에게서 신적 존재에게서 다이몬이 거의 뭐 테오스랑 똑같을 때도 있고 테오스랑 조금 다르게 쓰일 때도 있고 어쨌든 뭐 신적 존재 이야기는 그래서 신적 존재에 의해서 부여된다, 제공된다. 까이 그리고 윈맨 아우티스테 맨데 쓰이고 있죠. 그리고 그 맨데가 대비하는 게 뭐냐면 윈이랑 아우티스예요. 윈은 지금이라는 뜻이고 아우티스는 다른 때, 다시라는 뜻이라서 윈맨 아우티스테 하면은 지금은 이렇고 또 다음에는 이렇고 그러니까 어쩔 땐 이렇고 어쩔 땐 이렇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좋고 어쩔 때는 나쁘다. 뭐가? 해튀케가. 해튀케가 주어라는 걸 알 수 있죠. 에스틴의 주어라는 걸 알 수 있죠. 어떻게? 수어가 아가테 여성 단수형이기 때문에 티케에 맞춰서 여성 단수형이 되겠죠. 그리고 드리미님 블로메타 A, B 2번에서요. 블로메타는 지금 뭐에 연결되어 있냐면 아쿠에인 부정사에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이 부정사의 목적어, 아쿠에인 부정사의 목적어가 따테라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징조를 듣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A가 비대기를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때라따를 아쿠에인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따테라따가 아쿠에인의 목적어입니다. 대격으로. 의미상 주어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냥 아쿠에인의 목적어.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4번을 한 바퀴를 다 돈 것 같네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유진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번 해보겠습니다. 호이멘 아테나이오이 헤게모나 두 호두 에제 둔 호이데 심마 심마스코이 데리아 헤룬 바라톤 포타몬. 네. 아테나의 사람들은 길에 안내자를 찾고 있는데 동맹 사람들은 강을 따라 야생 짐승들을 사로잡고 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사로잡고 있다. 네, 미완료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아, 고민하다가 이게 저번에 구체적으로 안 배우긴 했죠. 미완료는 일단 과거예요. 아, 네, 현재가 아, 아, 일단 과거죠. 그렇기 아, 때문에 찾고 있었고, 있었고. 그다음에 잡고 있었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과거 시제고 과거를 나타내는 방법이 완료된 과거를 나타낼 수 있고 끝난 과거를 나타낼 수 있고 지속적인 과거를 나타낼 수 있는데 미완료 시제는 지속적인 과거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대강 뭐뭐 하고 있었다 라는 표현에 상응합니다. 음, 여기서는 찾고 있었는 이제 아테네이들은 헤게모나 뚜 호두 그 길의 안내자를 찾고 있었고 한편 또 한편으로 쉰마코이 그 동맹군들은 테리아, 헤룬 헤룬은 이제 하이레오 동사예요. 하이레오 동사에 가음이 붙어서 하이가 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루는 이제 레오니까 엡실론 모음 축약이죠. 거기에다가 3인칭 복수 미완료 시제 인칭어미 온이 붙어서 룬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룬 빠라돈 포타몬 빠라돈 포타몬은 이제 강을 따라서 강의 곁에서 강가에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제툰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생긴 거는 제떼오죠. 기본형이 스테떼오. 이제 제라고 읽어도 되고 스테라고 아, 읽어도 됩니다. 스테떼오. 그렇죠? 근데 제떼오니까 미완료로 쓰려면은 일단은 가음 붙이고 에, 제, 때까지가 어간이죠. 거기에다가 어미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3인칭 복수 능동태 미완료 시제니까 3인칭 복수니까 온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에에다가 온이 붙었으니까 운이 되는 에세 뚠이 되겠죠. 네, 좋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뭐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네. 그, 이 헤게모나도 호두 이렇게 지금 하는 이 부분을 제가 이게 길의 지도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네네.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이게 가능한 이유가 명사, 관사, 수식어대로 이 형태가 이루어져서 해석이 가능한 건가요, 선생님? 속격은 사실 일단은 첫 번째로 헤게모나에는 관사가 없죠. 일단은 예. 관사가 없으니까 명사 관사 위치에 크게 구애받지 않아요. 일단은 그리고 만약에 이제 헤게모나에 관사가 있었다고 치면은 똔 헤게모나가 되겠죠. 그러면은 네. 똔 뚜호두 헤게모나라고 쓰면 수식적 위치가 되고 똔 헤게모나 뚜호두 또는 뚜호두 똔 헤게모나라고 쓰면 서술적 위치가 되는데 속격 명사는 사실 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용사나 형용사는 가장 큰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톤 아가톤 헤게모나는 좋은 안내자. 근데 톤 헤게모나 아가톤 하면은 뭔가 동사가 있어서 안내자를 좋게 라는 동사 쪽에 붙는 거예요. 형용사가. 마찬가지로 전치사도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지만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톤 다음에 뭐가 있을까? 톤 볼레이 헤게모나라고 하면은 도시 속의 그 나라 그 도시 내의 안내자라는 뜻이 돼서 명사에 그냥 바로 붙이는 느낌이 되는데 돈 헤게모나 엔 볼레이라고 하면은 동사에 따라서 뜻이 동사 쪽에 붙을 수 있어요. 안내자를 도시에서 어쩌고저쩌고. 근데 속격 명사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속격 명사는 그냥 관사 명사 사이에 넣든 빼든 큰 차이 없이 보통 그냥 명사에 붙어서 길의. 제가 이제 좀 약간 헷갈렸던 게 이게 뚜가 선생님 남성 속격 단수 형태의 관사잖아요, 선생님. 네. 뚜가. 네. 근데 호두는 그 여성 그러네. 테스 호도여야 되는군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잘 본다. 해석을 하다가 이게 아닌 것 같아서 혹시 제가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네. 몰라서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헤게모나 잠시만요. 헤게모나 돈 호두, 헤게모나 데스 호두, 데스 호두 쪽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데스 호두 쪽이 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성을 헷갈려서 관사를 여성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 데스 예. 호두 헤게모나 길의 안내자가 되겠죠. 선생님 저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그 히게모나는
그 형태 분석을 저도 그 대격으로 하기는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대격이 나오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었어요, 선생님. 아. 헤게몬이면은 이제 헤게몬만 가지고는 몰라요, 사실. 모릅니다. 근데 헤게몬, 헤게모노스 이렇게 써 있죠. 이제 앞으로 이제 단어가 나오면은 명사가 나올 때 이걸 보시면 돼요. 뭐 호는 써줄 때도 있고 안 써줄 때도 있는데 헤게몬, 헤게모노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은 이 첫 번째 형태는 주격 명사, 주격 단수예요. 주격 단수. 그러니까 기본형이죠. 사전을 찾을 땐 이 형태를 입력해서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형태가 이게 있어요. 오노스. 이렇게 나왔어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사전을 진짜로 찾아보면은, 오노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뭐냐? 속격 단수 형태라는 거예요. 이게 속격 단수 형태예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좀 헷갈리는데, 이게 결국에는 어떤 소리냐? 해, 게, 오노스.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 오스는 끝에 있는 오스는 속격 어미인 거잖아요. 속격 단수 형태니까. 근데 저희가 배운 1, 2, 3변화 명사에서 기본적으로 1, 2, 3변화라는 거는 변화 규칙에 따라서 나눠지는 그룹이라고 말씀드렸죠. 1변화 변화 규칙, 2변화 변화 규칙, 3변화 변화 규칙. 그리고 속격에 오스가 들어가는 건 3변화 변화 규칙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자동으로 3변화 명사인 거예요. 이 오스라는 형태가 속격 단수에 쓰이고 있는 한 얘는 3변화 명사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3변화 명사구나. 3변화 명사에 따라서 변화 규칙 따라서 변화시키면 되는구나. 그리고 이 형태에서 바로 어간도 나오죠. 뭐죠? 헤게몬 이 어간이 되는 거예요. 자동. 그러면은 헤게몬, 헤게모노스, 헤게모니, 헤게모나. 그 다음에 헤게모 복수로 가면은 헤게모네스, 헤게모논, 헤게모시, 그 다음에 헤게모나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사전을 앞으로 찾을 때 이거를 보고 어간과 변화 규칙을 추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미리 알려드리면 이 온으로 끝나는 거 있죠. 온으로 끝나는 건 다 거의 다 이렇게 바뀌어요. 온 오노스, 온 오노스 이렇게 바뀌어요. 네, 저번에 봤던 게 아마 이 단원인 것 같은데 게론토스. 네. 오노스로 바뀌는 것도 있고 온토스로 바뀌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형이 좀 다를 수 있는데 헤게모노스, 게론토스 이거는 토스로 바뀌니까 그래서 삼변화 명사는 항상 이렇게 어미를 알려줘요. 사전을 찾으면 거기서 찾아보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 게론토스, 호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악센트는 여기 아니고 게론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악센트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야. 게론토스인데 여기 악센트가 없네. 그러면 게에 있는 거죠. 그래서 게론토스 남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따라서 또 변화시키고 복잡한 어형 변화를 갖는 경우는 사전에서 그 복잡한 어형 변화가 다 나오고요. 사실은 규칙인 경우에는 이렇게만 딱 알려줘요. 나머지는 규칙에 따라서 네가 알아서 하렴 이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헤게모나 떼스 호두 해가지고 길의 안내자를 찾고 있었고 동맹군들은 이제 강가에서 짐승들을 잡고 있었다.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넘어가서 5번을 김민우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이스, 갈로이스, 로고이스, 호이, 데이노이, 레게인, 투스, 알루스, 파레곤, 알루돈, 데모스텐, 떼네. 어, 말하기에 뛰어난 이들이 잘난 말로써 다른 이들을 현혹하였지만 데모스테네스는 현혹되지 않았다. 현혹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돈 데모스테네는 격이 어떻게 되죠? 아, 제격으로 했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데모트네스를 현혹하지 못했다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스 알루스랑 똑같이 여기도 대격이죠. 파레곤의 목적어로. 그래서 투스 알루스 다른 사람들은 현혹했는데 돈 데모스테네스는 현혹하지 못했다. 데모스테네는 사실 저희 아직 안 배운 형태예요. 이것도 선변화 명사인데 배우지 않은 형태지만 그럼에도 돈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대격이라는 거. 그래서 격을 알 때는 관사가 있으면 오히려 편해요. 명사를 보기 전에 바로 관사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데모스테네스는 현혹하지 못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소이스, 칼로이스, 로고이스 이 역격은 수단의 역격이고요. 뭐 역격에서 자주 나오는 대표적인 의미 중에 하나죠. 수단. 그리고 호이, 데이노이, 레게인 이 말하기에 능한이라는 거를 호이, 데이노이, 레게인 이런 식으로 형용사에 그냥 바로 부정사를 붙여서 씁니다. 그래서 레게인에 있어서 데이노스한 애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하기에 능한, 웅변술이 뛰어난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영어에도 사실 있어요. 그냥 뭐가 있을까? good to read라던가 easy to do라던가 easy 다음에 투부정사 붙이죠. 그 투부정사라는 게 to가 있어서 달라 보일 뿐이지 부정사죠 결국엔. 그래서 똑같은 용법입니다. 형용사에 부정사 붙이는 뭐뭐 하기에 뭐뭐 한. 네, 좋습니다. 잘해주셨습니다. 또 하나 뭐가 있나? 아, 그 빠레곤에서 미완료 시제죠. 그래서 빠라고이기 때문에 저번에 배웠지만 합성 동사 앞에 전치사가 붙여서 생겨난 복합 동사의 경우에는 가음을 이 전치사 다음에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빠라 아고에서 빠라랑 아고 사이에 가음이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아에다가 붙여서 빠레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어가 3인칭 복수니까 빠레곤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넘어가서 혹시 여기까지 지금 연습 문제 질문이나 또 이해 안 가시는 부분 있으실까요? 예, 있으시면은 오늘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번에 미완료 시제에서 기본 개념 봤고요. 이제 세 가지 상, 미완료상, 완료상, 그리고 상태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다음 이제 형태에 대해서 형태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원리를 좀 간단하게 다시 보고 들어가죠. 일단은 어간이 있으면은 이 어간을 만드는 게 일단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어간이 만드는 거는 상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현재 아오리스트 완료 어간이 있지만 사실 각각 미완료상, 그다음에 완료상, 그다음에 상태상을 구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시제의 가치는 어디서 실현이 되냐? 인칭 어미에서 실현이 돼요. 인칭 어미 자체가 1차 시제로 쓰이면은 현재나 미래에 관련된 이야기. 그다음에 2차 시제 어미가 쓰이면 과거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완료 시제는 미완료상, 과거 시제에 대해서 미완료상을 얘기하는 시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2차 시제 어미를 현재 어간에다가 붙이면 돼요.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시제의 특징은 그리스어에서 특히 고전기 그리스어, 아티카 그리스어 기준으로 이제 2차 시제에는 가음이라는 게 붙어요. 그래서 맨 앞에 엡실론을 붙여서 모음이 하나 더 늘어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음에다가 현재 어간에다가 2차 시제 어미를 쓰면 미완료 시제가 나온다. 이 원리를 지금 잘 기억해 주셔야지 나중에 아우리스트 시제나 완료 시제 같은 걸 배울 때도 좀 더 편하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좀 한번 다시 간단하게 볼까요? 예를 들어서 오메가 가장 기본 동사를 봐서 뺨뽀 같은 동사면은 2차 시제 어미 능동태는
어미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온, s, 에 또는 n, 오멘, 에때, 온. 1인칭 복수랑 2인칭 복수는 1차 시제음이랑 똑같이 생겼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 수동태는 오멘, 우, 에또, 오메따, 에스테, 온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그냥 붙이면 됩니다. 에, 뺨, 본, 에, 뺨, 베스, 에, 뺨, 빼, 에, 뺨, 뽀멘, 에, 뺨, 빼데, 에, 뺨, 본. 그다음에 에, 뺨, 뽀멘, 에, 뺨, 뿌, 에, 뺨, 빼도, 에, 뺨, 뽀메타, 에, 뺨, 페스테, 에, 뺨, 본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모음, 축약, 요형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원리로 일단 가음 붙이고 현재 어간 쓰고 그 다음에 2차 시제 어미 능동태 중간 수동태 붙이고 그 다음에 이 모음 축약되는 부분을 규칙에 따라서 보면 되겠죠. 에뽀이운 퍼센트를 빼먹은 에뽀이운이 되겠죠. 에뽀이 에이스 에뽀이 에이 에뽀이 에뽀이 우멘 에뽀이 에이때 에뽀이 운 마찬가지로 중간 수동태는 에뽀이 우멘 에뽀이 우 에뽀이 에이또 에뽀이 우메다 에뽀이 에이스테 에뽀이 운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이미 동사는 뭐 불규칙이기 때문에 따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엔 또는 에스타, 엔, 에멘, 에떼 또는 에스테, 에산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형태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시고 구체적 용법을 좀 들어가 볼게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 의미는 이거예요. 미완료상을 과거 시제에 구현한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미완료상으로 표현한다. 그 미완료상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느냐라는 거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 가장 간단한 의미지만 지속 상태예요. 그리고 뭐뭐 하고 있었다,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 소위 영어에서 뭐 과거 진행이라고 말을 하는 지속적이고 계속해서 진행 중인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에바슬레우엔 안티오코스 안티오코스가 통치하고 있었다. 계속 지속적인 거죠. 그다음에 아웃다르 데 오이스톤 에켄 빨라이. 하지만 그는 화살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에켄이 가지고 있었다의 미완료 시제인데요. 이거 호메로스라서 가음이 없어요. 호메로스에서는 가음이 잘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켄 이렇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에페이 데페우겐 호 크세노폰 크세노폰이 추방당해 있었을 때 추방당하고 있었을 때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추방당해 있었을 때 또는 당하고 있었을 때. 자, 그다음에 습관 반복. 이것도 끝나지 않는 행위죠. 종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하고 계속 하고 그런 의미가 들어가서 습관이나 반복에 대해서 쓰일 수 있습니다. 메갈라가르스 페아스 에티마. 그는 그들을 무척이나 존경하고 있었다. 에티마. 아까 나왔던 3인칭 단수 띠마오 동사의 3인칭 단수 능동태 미완료시죠. 그다음에 카테토스가를 그도 그럴 것이 해마다 카테토스 헤카스톤 해마다 도라 에디두 선물을 에디두 주고는 했다. 계속해서 주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에디두는 아직 미완료 시제인데 저희가 미동사의 미완료 시제는 안 배웠어요. 여러분 무시무시하게도 저희가 지금까지 배우는 동사들의 형태 변화는 그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 그리스어 동사는 크게 두 개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오메가 동사, 미 동사. 한쪽 어미는 저희가 아직 하나도 안 배웠어요. 근데 그쪽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고 뭐 다 다른 건 아닙니다. 완전히 다 다른 건 아니라서
지금 했던 거를 처음부터 다 새로 또 외워야 되냐? 그렇진 않아요. 그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뭔가 있다라는 거. 놀랍게도. 그래서 이 주다라는 동사는 디도미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거의 미완료 3인칭 단수 형태가 복수 형태가 이거 3인칭 단수 형태인가? 에디2면은 잠시만 3인칭 단수 같은데 도미 디도 네 단수 형태입니다. 그래서 디도미의 3인칭 단수 형태 미완료 시제예요. 새마다 선물을 주곤 했으니 말이다. 미동사가 엄청 많지는 않아요. 오메가 동사에 비해서. 비율상 보면은 반반이 아니고 오메가 동사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표준이 되는 거. 나중에 이제 오메가 동사를 미동사를 좀 추가하는 방식으로 그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쉬 나오던 가이 존다 엘레게스 까코스 가이뉴인 그라페이스 까코스 여기는 엘레게스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래서 쉬 너는 아우톤 까이 존타 엘레게스 까코스 그래서 쉬 엘레게스예요. 일단은 주 구조는 그래서 너는 말하고는 했다. 말하고는 했다. 그다음에 까이 이렇게 대비가 되는데 뭐가 대비가 되는 거냐면 존따는 이제 나중에 배우실 건데 뭐 현재 분사입니다. 그래서 살아 있었을 때라는 뜻이에요. 이건 그 사람이 살아 있었을 때 옛날에 살아 있었을 때 아우톤 그 사람을 까코스 엘레게스 나쁘게 말하곤 했었고 까이윈 지금도 그라페이스 자 이건 현재형이죠. 그라페이스 까코스 나쁘게 쓰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살아있었을 때 나쁘게 말하곤 했었고 지금도 나쁘게 쓰고 있다. 현재형. 과거 현재 대비시켜주는. 자, 그 다음에 구체적인 미완료 시제용, 미완료 상의 용법으로 또 어떤 게 있냐? 시도나 미실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프레스페이스 에페이론또 아우투스 아포트레페인 호이둑 에쿠온 자 사절들은 에페이론또가 페이라오 동사입니다. 페이라오 동사의 이제 3인칭 복수 중간태가 되겠죠. 그래서 3인칭 복수 중간태 미완료 뭐뭐 하려고 했지만 시도했지만 사실 시도했지만이에요. 우리말로는. 근데 이제 그 시도했지만이라는 동사를 쓰면서 또 그게 시도니까 미완료를 쓰는 거죠. 그러면 시도를 시도한 건가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겹치는 거예요. 그냥 이제 겹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절들은 그들을 아포트레페이 돌아오게 하려고 에페이론토 애썼지만 호이둑 에구옴 그들은 듣지 않았다. 여기도 미완료죠. 에구옴 아쿠오 동사의 3인칭 복수 미완료 능동태 시제죠. 그들은 듣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알라폴리스 때 에디두 또 나왔죠. 그래서 그는 주려고 했다. 폴리스 때 까이 크리스온 까이 스트라돈 도시와 황금과 군대를 주려고 했다. 그러나 가레 페이테 설득하지 못했고 이도이도 파로스 외투를 주었다. 자, 그래서 에디두 이거를 주려고 했는데 페이테 설득하지 못했다. 이것도 미완료죠. 페이테도 미완료입니다. 설득하지 못했다. 여기와 여기는 조금 기능이 다르죠. 에디두는 주려고 했다라는 것이고요. 페이테는 시도라기보다는 왜냐면 결국 설득하지 못한 거니까요. 뭔가 느낌으로는 아우리스트 완료사항이 와야 될 것 같은데 미완료를 쓴 거는 그 다음에 이제 디도이가 나오니까 설득하지 못해서 외투를 준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동작에 이어지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열린 내러티브를 만들기 위해서 미완료를 쓰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미완료입니다. 여기.
그래서 둘이 좀 쓰임이 달라요. 에디드 쪽은 시도, 에페이테 쪽은 이제 내러티브 만드는 미완료입니다. 다음에 AN, DC가 이런 왜 침묵하느냐? 룩, 에크렌, 시간, 테크논. 에크렌이면 이제 크레 동사 저번에 배웠습니다. 크레 인피니티브 부정사를 쓰면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해야 한다에 미완료를 쓰면은 뭐뭐 해야 했었다라는 뜻이죠. 그거 이제 부정이니까 뭐뭐 해서는 안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뭐 해서는 안 됐다. 침묵해서는 안 됐단다. 테크논. 아이야. 이런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실현되지 않은 미완료, 가 실현되지 않은 어떤 의무나 소망 같은 거 나타낼 때 미완료 시제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좀 지금 짧은 문장이라서 감이 잘 안 잡히실 수 있는데 긴 문장이 되면은 이런 어떤 패턴들을 좀 찾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거는 지금도 좀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 특히 스페인어, 프랑스어처럼 이제 과거 시제가 거기 나눠져 있거든요. 비슷하게. 뭐 실제 사용에서 구어 사용에서는 그렇게까지 막 엄밀하게 나누지 않지만 아직 문어에서는 비슷한 방식으로 나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뭐 반과거, 복합과거 막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게 있죠. 프랑스어도 뭐 파세콩포세라고 하죠. 복합과거 그거랑 이제 대비되는 걸로 이제 반과거가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이 미완료 시제의 기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어떤 배경을 먼저 설정을 해요. 뭔가 이렇게 프레임을 딱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뭔가 진행을 시키는 거죠. 이런 때가 이런 어떤 때였다. 이러고 있었다. 근데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따따따 생겨났다. 그래서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뭐 내가 16살 때였다. 그때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이런 식으로 16살 때였다라는 거는 지속적인 상태니까 미완료로 써주고 그 다음에는 아우리스트로 써주고 이제 현대어 같은 경우는 거기가 그냥 일반 과거 시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16살 때였다라는 거는 미완료 시제가 되는 거고 그런 식인 거죠. 똑같이 써요. 그래서 그리스어에서도 호바이스 호게네소 메노스 퀴로스 에티 바이스 온 후일 퀴로스가 될 그 아이가 아직 아이였을 때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서 주어는 호바이스예요. 그 아이가. 그 아이가 어떤 애냐면 호 게노메노스 퀴로스입니다. 그래서 후일 퀴로스가 될 아이가 에티파이스 온 아직 아이였을 때 에파이즈데라고 하면은 파이즈도 동사가 이제 놀다란 뜻이에요. 아이 아이하다이기 때문에 놀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놀고 있었을 때라는 뜻입니다. 놀고 있었다. 어디서? 엔테 리메두 아스테오스 도성의 거리에서 까이 그리고 엔토바이디오 그 놀이에서 엔토바이디오 뚜또 그 놀이에서 호이바이데스 아이들이 뚜똔똔 빠이다 그 아이를 헤일론토 아르콘타 그래서 그 아이를 대장으로 뽑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헤일론토는 아우리스트예요. 그래서 에파이스테가 이제 배경을 연다면 아이였을 때 놀고 있었다라는 배경을 놓는다면 그 놀고 있었을 때 대장으로 뽑았다라는 어떤 단일한 사건 하나를 딱 찍는 거죠. 그래서 쭉 선을 그은 다음에 점을 그 위에 딱 찍는 그런 느낌으로 서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언뜻 보면은 뭔가 좀 반대, 오히려 완전 반대인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비슷하게 세부 전개를 할 때도 이거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반대로 크게 어떤 큰 프레임 하나를 딱 던져놔요. 그 던지는 건 뭐 아우리스트로 던질 수도 있고 미완료로 던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던져놓고 가까이 가서 보면은 생각해 보세요. 이제 비행기 타고 갈 때 창문 보시면은 차가 움직이는 게 가까이서는 엄청 빠르지만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느리게 움직이죠. 그런 느낌으로 멀리서 큰 그림을 보면 되게 움직이지 않는 그림인데 가까이서 보면 빨라지고 움직임이 생겨나죠. 가까이 들어가면은. 그 가까이 들어가서 카메라를 딱
당겨가지고 가까이서 빠르게 움직이는 그림은 그 운동성을 살리기 위해서 미완료를 쓰는 거예요. 그게 이런 문장인데 똠데 폴레미온 적군들 가운데 에베이포스 에게네토 날이 밝아오고 있었을 때 여기는 미완료 시제로 일단 큰 그림을 열었어요. 날이 밝아오고 있었을 때 호이메 네타오마스 돈돈 따드로베나 어떤 이들은 놀라고 있었다. 에타오마스 돈 이것도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일어난 일에 놀라고 있었고 호이데깅 노스콘 에데 어떤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이것도 미완료 시제. 호이댕 호이댕겔론 어떤 이들은 보고를 하고 있었고 호이데보온 어떤 이들은 소리를 질렀고 호이델위온 히푸스 어떤 이들은 말들을 풀고 있었다. 말들을 메어둔 밧줄을 풀고 있었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날이 밝아오는 어떤 큰 광경을 그린 다음에 한 명 한 명 포커스를 맞춰서 그 부산한 굉장히 제각각 막 이렇게 부산하게 움직이는 그 모습을 그려줄 때는 다 미완료 시제를 써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내러티브의 어떤 리듬이랄까? 리듬을 굉장히 잘 만듭니다. 그리스어 산문에 뭐랄까, 특히 역사나 어떤 묘사, 서술, 이런 어떤 이야기의 흐름을 만드는, 철학보다는 이야기의 흐름을 만드는 글들이 있죠. 특히 역사 장르에서 그래서 많이 쓰여서 이런 미완료 시제와 아우리스트와 완료 시제의 시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스어의 감각을 알려면 역사 문헌을 보면 제일 좋긴 해요. 그래서 투키디데스도 있고 헤로도토스는 좀 이제 이오니아라서 어려울 수도 있고요. 아티카를 본다면 크세노폰도 괜찮고요. 크세노폰입니다. 그래도 크세노폰보다는 투키디데스가 재밌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크세노폰은 약간 그리스어로 본다면 크세노폰이 좀 더 쉽고요. 투키디데스보다는. 근데 내용으로 본다면 사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는 너무 재밌기 때문에 그걸 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어요. 나중에 얘기고요. 어쨌든 간에 뭐 지금은 이런 식으로 그리스인들이 시제를 이런 감각으로 사용했다라는 이야기. 세 번째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후속 결과를 쭉 연결시킬 때 자주 쓴다라는 거예요. 사우다 레곤 이렇게 말하고 레이디온 에페이테 다레이오 그는 다레이오스를 쉽게 설득했고 쉽게 설득한 거고 쉽게 다 설득을 한 거니까 아우리스트 시제를 써야지 될 것 같은데 완료상의 시제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에페이테라는 미완료 시제를 쓴 거는 그 결과 앙겔론 엠펜센 여기서 아우리스트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선 있고 선 있고 선 있고 선 있고 마지막에 딱 점 찍는 느낌으로 여기에서는 미완료 시제 써주고 그 결과로 에펜센 보냈다. 여기서 종결 표지를 끊어주기 위해서 앞에는 미완료로 쓴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전령을 보냈다. 여기는 아우리스트예요. 에펜센, 에페이테 여기가 미완료입니다. 이게 서사 문맥, 어떤 사건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문맥에서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는 전형적인 패턴들이고요. 비서사 문맥은 사실 뭐 많지 않아요. 비서사 문맥에서 미완료 시제를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거. 플라톤에서도 꽤 쓰이는 거. 인식의 시점을 강조하는 미완료가 있습니다. 소위 필로소피컬 임퍼펙트라고 불러요. 철학 문학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이런 아주 그냥 막 붙이는 막 붙였다고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냥 보면 딱 아는 이름을 붙입니다. 필로소피컬 임퍼펙트. 뭐 철학적인 뭐가 있어서 철학적 임퍼펙트가 아니라 그냥 철학 문헌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철학적인 미완료다라고 부르는데 어떤 거냐면 사실 자체는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게 된 게 나중 일인 거죠. 그래서 아 이랬었구나 이런 거였었구나 라고 말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카라 무논 에엔 에리돈 에노스 알레비가이안 에이스리오라고 하면 이제 헤시오도스라서 조금 아티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에엔이 앞에 나왔던 에이미 동사의 엔 3인칭 단수 이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에리돈 에리스의 속격 복수 형태입니다. 그래서 불화의 종류 게노스는 무논
아티카의 모논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었고, 아니고, 알라. 오히려 에피가이안, 지상에 에이스 듀오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좋은 불화, 나쁜 불화가 있다. 불화라고 하면 조금 안 어울릴 수도 있고요. 뭐 미움, 질투, 경쟁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경쟁이 있고 나쁜 경쟁이 있다. 좋은 미움이 있고 경쟁심, 질투심이 있고 나쁜 질투심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헤시오도스의 일과 날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자체는 항상 적용되는 일반적 진리지만 그 인식의 시간차를 미완료로 표현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런 거를 뭐 필로소피컬 임퍼펙트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이해 안 가시는 거 있으실까요? 네. 전민규님. 네. 음, 그렇죠. 전민규님 좋은 질문입니다. 어떤 인식이 찾아온 건데 완료가 아니라 미완료 쓰는 이유는 그러니까 인식이 찾아왔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식의 내용은 생각해 보세요. 불화의 종류는 하나만 있는 것이다.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둘이 있다. 이 인식의 내용이 중요해요. 이 내용 자체는 지속적인 거죠. 이 내용 자체는 지속적이에요. 항상 적용되는 거니까. 일반적인 진리니까. 그러니까 여기 ACDO는 현재형 써주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AN이라는 미완료 시를 써준 건 뭐냐? 내 인식과 차이가 있으니까. 내 인식은 지금 내가 그걸 알게 된 거지만, 사실은 항상 계속 그랬었구나. 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게 된 시점에서 그거를 되돌아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인식이 찾아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알게 됐다라는 걸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알게 된 내용을 표현하는 건데 그 내용을 현재형으로 말해도 되는데 그런 거야 라고 말해도 되는데 거기에 내가 지금 인식을 지금 했으니까 이랬던 거구나 라고 표현하기 위해 표현하는 거를 미완료 시제로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 사실 자체는 인식의 내용 자체는 일반적인 진리예요. 현재형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미완료 시제를 쓰는 이유가 뭐냐를 설명할 때 과거라서 미완료 시제를 쓰는 게 아니고 과거의 사건이기 때문에 미완료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왜냐면 과거의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것 때문에 미완료 쓰는 거다? 내가 몰랐던 과거가 있으니까. 그거로부터 역산해가지고 이런 거였구나 라고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 추리소설에서 네가 범인이었구나. 지금 너가 앞에 있어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너가 범인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너가 범인이었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때 너가 범인이었구나 라는 과거 시제는 과거에 대한 말이 아니죠. 내가 과거에 몰랐다는 사실을 사실은 역산해가지고 과거 시제를 쓰는 거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인식의 어떤 시점과의 시간차를 표현하기 위해서 미완료 시제를 표현해 준다라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시제 바로 넘어갈게요. 30분이 남았군요. 자, 미래 시제의 형태를 바로 나갈게요. 여러분이 아직 미완료 시제를 완전히 숙지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좀 미래 시제를 바로 배우는 이유는 이제 뭐 조금 진도를 빨리 나갈 때도 됐고 이제 조금 미래 시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완료 시제에 비해서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그냥 하는 김에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바로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미래 시제는 용법 자체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복잡할 게 없어요. 그냥 미래에 일어날 일이고요. 미래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막연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쵸? 애초에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거 시제만큼 그렇게 발달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에 관련해서는 중립적인 가치를 가져요. 그러니까 아무런
특별한 표시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속을 나타낼 수도 있고 어떤 단일한 종결된 사건을 나타낼 수도 있고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에 대한 의미 자체가 그리 없다. 그렇게 그런 색채가 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뉘앙스가 별로 없다. 그냥 중요한 거는 순수하게 시제에 관련해서 미래를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형태가 중요하겠죠. 자, 형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미완료 시제에서는 현재 어간을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현재 어간에 2차 시제 어미를 붙이면은 미완료 시제고, 미래 시제는 미래 어간이 있습니다. 미래 어간.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미래 어간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아시면 돼요. 미래 어간만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1차 시제 어미를 붙이면 돼요. 현재 시제 어미, 저희가 알고 있는 오, 에이스, 에이, 오멘, 에테, 그다음에 우시 걔네들. 그다음에 중간태는 또 중간태. 걔네들만 붙이면은 직설법 미래 시제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미래 어간을 어떻게 만드는지 봐야겠죠. 미래 어간은 보통 시그마틱이라고 불러요. 시그마틱. 무슨 뜻이냐? 시그마가 붙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사 어간에 시그마가 붙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빠이데우 오면은 빠이데우가 어간이죠. 빠이데우 소 하면 돼요. 너무 쉽죠? 배우지 않습니다. 그냥 시그마만 붙이면 돼요. 빠이데우 소. 그래서 시그마 뭔가 내가 익숙한 형태인데 시그마가 사이에 붙어 있네 하면은 미래 시제 아닐까라고 추측하시면 됩니다. 보통 그런 맞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봐야겠죠. 보통 그렇게 하면 맞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보면은 첫 번째로는 좀 쉬운 경우. 이거는 그냥 표기상의 변화. 저희 예전에 삼변화 명사 배웠을 때랑 똑같아요. 순음, 연구계음, 순음이 아닌데 치음의 경우에는 시그마가 붙었을 때 표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순음에서는 그러니까 입술 소리 뿌, 으, 프의 경우에는 이거에 스가 붙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p시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뺨쏘면은 뺨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래 시제 1인칭 단수, 능동태 1인칭 단수가 됩니다. 그래서 뺨쏘, 뺨세이스, 뺨세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영국의 끄, 그, 크는 끄시가 되겠죠. 그래서 크시가 됩니다. 그래서 아고면은 센트가 되고 아고면은 악소가 되는 겁니다. 소. 미래 시제는 가음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소가 되는 거. 그다음에 치음은 뜨, 느, 트는 그냥 탈락이죠. 치음은 치음 다음에 시그마를 발음할 수 없잖아요. 스 이럴 수도 없죠. 그래서 그냥 스만 발음합니다. 베이토면 베이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살짝 어려운 경우 뭐냐? 모음 축약 동사 있죠? 모음 축약 동사. 끝에가 동사 어간이 끝에가 알파나 에타, 알파나 엡실론이나 오미크론으로 끝나는 애들. 알파나 엡실론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에자로 바뀝니다. 예를 들면 뽀이 에 오면은 뽀이 에소. 그 다음에 오미크론 오메가로 바뀌어요. 델로 오면은 델로소 이렇게 바뀝니다. 다만 약간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에빠이 네오면은 에빠이 네소. 네로 안 바뀌고 네소로 바뀌어요. 예외입니다. 그래서 이건 거는 따로 기억해 둘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로 아티카 방언의 경우에는 이제 일변화 명사랑 똑같은데 엡실론, 이오타, 로 뒤에 알파는 에따로 바뀌지 않고 그냥 알파로 남겨둡니다. 일변화 명사에서도 그랬죠. 이거 뒤에는 항상 알파가 옵니다. 빼이라 오면은 빼이라소. 빼이레소가 아니라. 자, 그래서 미래 시제 규칙 동사, 오메가 동사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능동태 미래 시제와 중간태 미래 시제를 보시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미리 지금 기억해 두셔야 될 거. 수동태는 미래 시제는 수동태가 따로 있어요, 형태가. 그래서 미래 시제 수동태는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이것도 약간 동사마다 달라요. 어떤 동사는 중간태 형태로 수동태 의미까지 가져가고, 어떤 동사는 미래 수동태면 꼭 그 미래 시제 수동태 형태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좀 되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많이 안 쓰는 말일수록 불규칙한 게 좀 많이 생겨요. 여기는 뭐 많이 쓰니까 다 모든 동사에 다 여기는 공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다 패턴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조금 이렇게 덜 쓰는 말들은 이 동사는 미래 시제 수동태가 너무 잘 어울리고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럼 걔는 많이 쓰니까 걔는 있어요. 근데 얘는 중간태를 많이 쓰니까 중간태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달라집니다. 우리는 문법을 배울 때 그런 데이터들을 다 수집하고 다 패턴화해서 미래 시제 수동태가 있어. 미래 시제 중간태가 있어. 미래 시제 능동태가 있어. 이렇게 딱 패턴화해서 배우니까 그러면은 이 미래 시제 수동태의 패턴을 배워서 이 동사에 적용하면 이 동사의 미래 시제 수동태가 나와. 라고 당연히 너무 합리적으로 추론하는데 사전을 찾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동사는 미래 시제 수동태로 쓰지 않고 그냥 중간태가 수동태 의미를 대신한다. 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아까 말했던 처음에 생길 때의 역사가 다 반영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패턴화해서 쫙 평면 위에 펼칠 때랑 그때랑 실제로 사전을 보면서 용례를 봐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 말을 어떻게 썼나를 볼 때랑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후자가 그렇게 입체적으로 보는 게 이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썼는지 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스어, 라틴어는. 우리가 더 이상 그리스어로 새로운 말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 처음에 이렇게 문법을 배울 때는 당연히 이렇게 다 패턴화해서 배우지만 나중에 이제 읽으면 읽을수록 알게 됩니다. 이거는 다 패턴일 뿐이고 이 패턴이 실제로 적용되는 그 언어의 공간은 너무 입체적이에요. 마치 지도는 완전 평면이지만 지도에는 높이가 안 나와 있죠. 뭐 물론 색깔은 칠해져 있지만 다르게 실제로 그 가보면 다르겠죠, 느낌이.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도처럼 쫙 평면에서 볼 때는 이런 식의 패턴을 보이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썼는지 데이터를 보면은 다 제각각 높이가 다르다. 입니다. 그래서 어떤 동사는 미래시제 수동태를 여기서 쓰고 어떤 동사는 여기서는 미래시제 중간태를 쓰고 이래요. 다만 패턴을 본다면 미래시제는 수동태가 따로 있다. 어쨌든 있으니까 있고 중간태가 별도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나중에 배웁니다. 아우리스트 수동태랑 같이 배울 겁니다. 이런 게 그리스어의 어려움이에요. 워낙 긴 시간을 썼다 보니까 좀 이제 그런 통시적으로 어떤 형태나 문법적인 변화가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축적을 보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또 하나의 재미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재미를 느낄 수 있으면 하고요. 일단은 기본 형태를 보죠. 그래서 파이데우오 같은 경우에는 파이데우스가 이제 미래 어간이니까 여기에다 인칭어미, 일체시작 어미를 붙이면 돼요. 파이데우소, 파이데우세이스, 파이데우세이, 파이데우소면 파이데우세테, 파이데우수시. 안 어렵죠. 그래서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현재형에다가 중간에 시그마만 들어가면 됩니다. 중간태도 마찬가지. 파이데우스 소마이, 파이데우 오마이였죠. 근데 그 사이에 시그마 붙이면 돼요. 파이데우스 소마이, 파이데우스 세, 파이데우스 세타이, 파이데우스 소메타, 파이데우스 세스테, 파이데우스 솜타이. 뺨뽀 마찬가지. 다만 표기만 바뀌는 거. 뽀이에오 마찬가지. 다만 모음의 장음화만 내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기본 형태 잘 학습하시고요. 약간 복잡한 변이형들 조금 볼게요. 아티케 미래라는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아틱 퓨처라고 소위 부르는 애들이 있는데요. 이게 고대 문법 학자들도 이렇게 부릅니다. 아티케 퓨처라고. 그래서 아티카 미래라고 하는데 아티카 방언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다른 방언에서는 자주 나오지 않는 현상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은 첫 번째로 울림소리, 레조넌트라고 하는데 즉 유음, 람다, 로, 르죠. 그다음에 비음, 이제 느 코에서 소리가 나는 걔네들은 종결 어간을 보면은 일단 시그마를 삽입하기 전에 엡실론을 삽입해요.
근데 이거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유음 비운 다음에 바로 시그마가 못 들어가요. 그쵸? 르스 안 되죠. 그래서 뭐가 들어가야 돼, 모음이 들어가줘야 되는 그 모음을 엡실론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앙겔로면은 앙겔소가 안 되니까 앙겔레소가 돼요. 근데 그리스어의 기본적인 음운 규칙상 모음 사이에 있는 시그마는 탈락해요. 이 미래 시제에 나타내주는 표지 시그마는 이게 표지니까 탈락을 안 하는 거고, 이거는 발음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거고, 파이데우스 쏜따이라고 해줘야지 미래 시인 거 아니까. 얘는 삭제를 안 해주지만 보통 삭제해줘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떨어져요, 또 희한하게. 그래서 앙겔레소가 됐다가 앙겔레오가 돼요. 앙겔레오까지만 하면은 이거는 호메로스 그리스어. 그 다음에 여기 에오를 또 축약시키면 이거는 아티카. 앙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종 형태가 앙겔로예요. 미치겠죠? 현재 시제는 앙겔로, 미래 시제는 앙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 똑같이 생긴 것 같지만 악센트와 다른 걸로 시제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앙겔로 이거는 현재 시제, 앙겔로 이거는 미래 시제 이렇게 생겼다는 거. 같다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두 음절 이상, 폴리실라빅이라고 하는 두 개 음절 이상을 지닌 동사 중에서 is도 my로 끝나는 동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사실 is도니까 동사 어간이 is일 것 같은데 사실 동사 어간은 id예요. 원래는 델타로 끝나요. 자, 이제부터 조금 복잡한 경우가 생기는데 왜냐면 동사 어간이랑 현재 어간,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현재 어간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노미즈도면은 노미즈도, 노미즈데이즈, 노미즈데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으니까 어간이 노미즈드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아닙니다. 현재 어간을 만드는 방법이 또 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시그마 붙이는 것처럼 원래는. 그래서 원래는 빠이데우오처럼 원래 어간에 그냥 아무것도 안 붙고 인칭어미가 붙어서 현재 시제가 되는 현재 어간이 되는 경우가 있고 노미즈도처럼 원래는 이드인데 여기에다가 뭘 붙여야지 그래서 이소가 돼야지 현재 어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어간이라는 거랑 동사 어간이라는 건 좀 달라요. 순수 동사 어간은 사실 현재 어간이랑 별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가끔은 아니고 사실 꽤 있어요. 그래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순수하게 추론으로 뭐 역산해서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이 동사 어간 ED이기 때문에 드는 시그마랑 붙으면은 탈락하죠, 당연히. 그래서 탈락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가 붙어야 되는데 시그마 붙기 전에 엡실론이 들어가요. 그리고 엡실론과 모음 사이에 있는 시그마가 또 탈락해요. 그 다음에 엡실론이랑 모음이랑 붙어 있으니까 또 모음 축약해요. 그래서 노미즈도였던 게 노미에오였다가 노미오가 된다. 마찬가지로 로기즈도마이였던 게 로기에오마이가 돼서 로기우마이가 돼요. 희한하죠. 아티퓨처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문법 학자들도 쟤는 왜 저럴까 답답하다 이러고 아티카 퓨처라고 불렀던 거겠죠. 답답하다는 아니고 그냥 거기서 보였으니까 특이하게 아티카 애들은 저렇게 쓰더라 봤던 거죠. 그다음에 일부 엡실론 알파 어간 동사 그러니까 아까 모음 축약 동사라고 했던 거 있죠. 그 뽀이 에오 같은 동사 일부 애들이 시그마가 탈락하고 시그마 탈락했으니까 모음 붙겠죠. 그래서 모음 축약돼요. 깔레오 그러면은 원래 규칙대로 하면 깔레소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그냥 깔레오로 남는 거예요. 깔레오로 남으면은 에오가 붙어야겠죠. 축약이 돼야겠죠. 그럼 깔로가 돼요. 근데 깔로가 되면 어떻게 되냐? 현재 시제랑 똑같이 생겨요. 그래서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그냥. 깔로, 깔레이스, 깔레이. 왜 이랬을까요? 이건 정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불편하고. 그래서 깔로 하면은 나는 부른다라는 뜻도 되지만 나는 부르겠다라는 뜻도 됩니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알아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엘라우노 이것도 원래 동사 순수 동사 어간은 엘라예요. 뒤에 우노는 붙는 뭔가 붙는 거고 현재 어간 만들기 위해서
또 원래 엘라이기 때문에 엘레소가 돼야 되는데 되지 않고 엘라오가 돼요. 그럼 얘도 줄여야겠죠. 엘로 이렇게. 이거는 미래 시제랑 다르게 생겼죠. 이게 미래 시제, 이게 현재 시제. 엘라오노, 엘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아틱 퓨처라는 좀 특이한 케이스들이고요. 그 다음에 보충 형태라는 애도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보충 형태는 미래 시제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시제에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아오리스트에도 있을 수 있는데 자기의 어간이 아니라 다른 동사에서 시제 어간을 보충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레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호메로스 같은 이오니아 방어는 규칙에 그냥 따라요. 렉소가 돼요. 그냥 감마로 끝났으니까 시그마 붙이면 C가 되겠죠. 아까 봤던 것처럼. 그래서 렉소, 렉세이스 이렇게 가요. 근데 아티카에드는 어떻게 말하냐? 미래 시제를 말하기 위한 동사 어간이 따로 있어요. 에레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로, 에레이스 이렇게 말해요. 답답하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거 자체가 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말할 것이다. 이거 자체의 뜻이 에로, 에레이스. 그리고 트레코도 그렇습니다. 트레코라는 이 달리다라는 뜻의 동사는 트레코, 트랙케이스, 트랙 뭐 K니까 그러면 트랙소, 트랙케이스, 트랙세이스, 트랙세이 이렇게 가면 되나라고 규칙에 따라서 아주 예쁘게 만들고 싶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는 드라메라는 어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드라무마이 심지어 얘는 중간태로도 바꿔야 돼요. 드라메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이게 달릴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희한하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다 그 통시적인 그게 있어서 그래요. 결국에는 이게 다 통시적으로 쭉 쓰던 역사가 축적되면서 이거의 미래 시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한국어는 이게 그 어형 변화가 없는 그거라서 굴절어가 아니라서 이 감각을 잘 모르겠지만 규칙에 따라서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말을 할 때 이거는 이 동사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에다가 시그마를 붙이면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되면 미래 시제구나 라고 생각해서 말하고 그렇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문법학자들밖에 없어요. 그냥 보통 사람들은 옆에서 말할 것이다 라고 에레오를 말하고 있으면 나도 그냥 에레오라고 따라서 말하게 되고 우리 가족이 달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 나 달리러 갈게라고 말할 때 드라무마이라고 말하면 나도 그냥 드라무마이라고 말하게 돼요. 이런 역사가 쭉 쌓여서 관습이 되다 보면은 그냥 달리다의 규칙적인 미래 형태 트랙소는 아무도 안 쓰고 다 드라무마이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사전에 등록될 때 드라무마이가 트레코의 미래 시제입니다 라고 등록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혀 루트가 다른 건데 관행상으로 합쳐져 버려요. 그런 식의 현상이 자주 일어납니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 뭔가 의문적으로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전혀 관련 없는 애가 어디서 튀어나온 경우에는 그냥 진짜 전혀 관련 없는 애들끼리 쓰고 있다가 그냥 관행상으로 합쳐진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방금 이제 여기서 갑자기 중간태로 바뀌는 거 말씀드렸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있는데 메디아탄툼이라고 해요, 소위. 그래서 미래에서 중간태 형태만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거는 좀 패턴이 있어서 발화 말하는 거, 또 획득, 뭐 어떤 물리적이든 아니면 정신적이든 포착하는 거, 인식하는 거. 그다음에 뭐 인식 이런 정신적인, 그다음에 이동 동사, 감정 동사.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중간태가 어울리는 동사들이에요. 얘네들은 미래 시제를 쓸 때 능동태가 그냥 없습니다. 중간태 형태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시제에서는 능동태가 있었던 것도 미래 시제에서는 자동으로 중간태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겔라오 동사 같은 경우가 겔라소마이가 되고 아쿠오 동사 같은 경우 아쿠소마이, 바이노는 베소마이, 바이노인데 갑자기 베소마이 이것도 순수 동사 어간은 바라서 그래요. 베소마이. 그다음에 에이미 동사의 미래 시제는 또 따로 외우시면 되겠죠.
중간태를 거의 따라갑니다. 에소마이, 에세, 에스타이, 에소메타, 에세스테, 에손따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서 뭐 다 이제 숙지 다 소화를 하시면 좋겠지만 소화가 어려우실 경우에는 최소한 여기 시그마에 관련해서 좀 기본적인 형태 규칙들 정도는 좀 공부를 하시고 아틱 퓨처나 보충 형태 정도는 좀 뭐랄까 예외적인 경우들이고 사전 찾으면 그때그때 나와요. 그때그때 나오기 때문에 사전으로 뭐 그때 때에 맞춰서 보충을 해도 괜찮습니다. 알고는 계시되 완전하게 숙지하기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 그리고 사실 어떤 게 실제로 문헌을 읽을 때 이게 미래시대인지 아닌지를 아는 거는 형태도 당연히 있지만 맥락이죠, 맥락. 여기 미래시제 나와야 되는데 생각하고 앙겔로가 나오면은 미래시제처럼 전혀 생기지 않았지만 뭔가 현재 시제가 적어도 아니란 걸 알 수 있으니까 미래시제인가 하고 생각하고 찾아보면 미래시제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해서 말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미래시제의 용법들을 볼게요. 미래시제는 막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연히 단순 미래죠. 그냥 뭐뭐 할 것이다. 사포의 단편 남아있는 단편 중에 하나인데 까이가르 아이 페우게이 만약 그가 또는 그녀가 피한다면 그러니까 너를 피한다면 네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피한다면 이 아이는 아티카에선 A입니다. 이거 아이올리스 방언이라서 A 뭐뭐 라면이랑 똑같아요. 타케오스 디옥세이 디오코 동사가 쫓다였죠. 그러니까 디오코 까빠니까 디옥소가 돼요. 미래 시제 어가는. 그래서 디옥세이. 그래서 곧 쫓게 될 것이고 너를. 그다음에 아이데 도라메 데케 데케토 3인칭 단수니까요. 그래서 만약 그가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오히려 주게 될 것이고 노세이. 이거는 디도비 동사의 미래 시제. 미 동사예요, 이거는.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다만 이것도 시그마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겼어요. 미동사라고 해서 완전히 다른 뭐는 아니고 비슷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to say. 그다음에 아이덴 메 필레이. 만약에 그가 또는 그녀가 입을 맞추지 않는다면 타케오스 필레세이. 곧 입을 맞출 것이다. 고 우크 에텔로이사. 네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프로디테 여신이 사포한테 이렇게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여기 디옥세이, 도세이, 빌레세이 이가 다 미래 시제 3인칭 단수죠. 능동태. 이게 단순 미래겠죠. 미래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거고요. 영어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쓰는 한국어도 그렇고 의도, 예측, 약속 등의 표현에서도 미래 시제가 쓰입니다. 땜맨 에고, 뺨소, 에고대, 까고, 브리세이다. 그녀는 내가 보내겠지만 미래 시제죠. 아가멤논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브리세이스를 데려가겠다. 아킬레우스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싸움이 나죠. 그래서 뺨속 보내겠지만 보낼 것이지만 의도 또는 약속 정도의 표현을 볼 수 있겠죠. 여기 참고로 까고는 데려가겠다라고 제가 미래처럼 번역했는데 왜냐면 이 악어가 사실 현재 시제 직설법이 아니고 접속법이에요. 이 앞에 있는 까빠가 원래 깨인데 깨가 호메로스 그리스에서는 깨가 붙으면 접속법에 쓰이면은 이제 하겠다 같은 어감을 주기 때문에 깨고가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건 뺨수고요. 그다음에 땐데 네익소 메 레구산 엔디가 나는 땐데 이 여자를 이란 뜻입니다. 이 여자를 근데 이제 분사가 붙어서 그 여자가 뭐뭐 하고 있지 않음을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이 여자가 메 레구산 엔디카 올바르게 말하고 있지 않음을 밝히리라 드러내리라 이런 뜻이 됩니다. 이거의 현재형 동사는 데이크니미예요. 그것도 미동사죠. 근데 이제
테이크가 어간이기 때문에 그 동사 어간에 시그마 붙어서 테이크스가 되는. 놀랍게도 이렇게 현재 시제에서는 미동사인데 미래 시제라고 하면 오메가 동사가 되죠. 뭐 이런 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의도, 예측, 약속 등의 표현이고요. 세 번째로 명령, 권고. 명령, 권고는 이제 부정문이랑 같이 쓸 때가 많습니다. 우크, 아포크테네이테, 우크 에피텐 오이키안 바디에이스테, 우키 슬랩세스테. 그래서 이거는 2인칭 복수 미래 시제인데요. 죽이지 않을 것이냐, 집으로 가지 않을 것이냐, 체포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죽여라, 집에 가라, 빨리 체포해라, 그 사람 집으로 가서 체포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실상 명령을 나타내는, 화용론적으로는 명령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아까 비슷하게 일반 진리나 격언, 이거를 그노믹 퓨처라고 해요. 네, 아까랑 뭐 비슷한 경우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언제나 실현되는 진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 시제지만 그때 미래에만 그렇게 이례적으로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 그런 거니까 그때도 그럴 거다, 앞으로도 그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Entois gar oikeioisin hostis estaner Christus paneitai 간 폴레이디카이오스 온. 집안일에서 누구든 호스티스 에스타네르, 누구든 아네르 크레스토스, 쓸모가 있는 사람은 하네이 따이, 드러날 것이다. 이게 미래 시제입니다. 하네이 따이, 미래 시제처럼 안 보이지만 미래 시제예요. 하이노 동사의 미래 시제가 파네오가 되기 때문에 파네이 따이, 파네오마이. 그래서 깐볼레이 디카이오스 온, 올바른 이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래 시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여러분의 미래 시제에 대한 뭐 한국어에서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미래 시제에 대한 감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미래 시제까지 공부했고요. 오늘까지 배운 내용 잘 복습하셔서 다음 주 연습 문제 또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이해 안 가시는 점 있으실까요? 전민규님, 당대 방언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티케 방언을 저희가 배우는 이유는 고전기의 기준이 되는 산문, 고전 그리스어, 저희가 배우는 고전 그리스어라고 할 때, 고전기라는 거는 시대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문화의 이름이에요. 문명이나 문화의 이름이라서 고전기 문화의 중심지는 아테네예요. 아티카. 그게 아테네가 아티케 지방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전기에 생산된 문헌들이 저희가 가장 그리스 하면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문헌들,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그다음에 뭐 크세노폰, 투키디데스, 다 고전기고 다 아테네에서 아테네 사람들이 아티카 방언으로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대에 가장 큰 영향을 줬고, 헬레니즘 시대부터 발전하는 코인의 그리스어도, 코인의 그리스어는 아티카 방언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차이들을 다 조정해서 표준어화한 거예요. 근데 그 표준어화 할 때 그 표준어의 기준이 되는 게 아티카 방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오히려 다른 지방이고 다른 시대인데도 옛날 말을 가져와 가지고 아티카 방언 기준으로 우리 이거를 표준어로 삼자라는 식으로 조금 더 쉽게 해서 정리한 게 코인의 그리스어예요. 그러니까 그 후로도 아티케 방언의 영향이 가장 크죠. 그래서 이제 아티카 방언을 고전기 기준으로 삼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앞으로 가면은 호메로스 그리스어인데, 호메로스 그리스어는 이오니아 방언. 그래서 약간 문법이나 이런 게 좀 다르고요. 후대는 코인의 그리스어인데, 말씀드렸듯이 코인의 그리스어는 아티카 방언 기준이기 때문에 고전기를 배우고 나면 코인의를 읽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약간의 경향성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저희가 아티케 방언을 배우는 거고 이런 아티퓨처 같은 것도 배우는. 근데 유진님 말씀대로 그리스 사람들은 서로 얘기하면 방언 다 알았을 겁니다. 네, 이 사람 어디 출신인지.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기도 하고 다 아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 똑같은 시간에 뵙도록 하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